60대 이상 어머니 800명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딸과의 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 더 자주 찾아가지 못한 것, 그런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후회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이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것을 지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가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한 딸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희생도 끝없는 헌신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87%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딸의 62%는 엄마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더 많이 해줄수록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넘쳤는데 관계는 멀어진 어머니들의 이야기. 정성은 가득했는데 마음은 점점 어긋난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진짜 사랑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딸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서로 편안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어. 엄마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감정이 확 밀려왔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5년,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얼굴이었죠. 전화는 자주 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만 듣는 건 늘 아쉬웠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사위가 잘해주는지 궁금한 게 태산 같았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잔소리하는 엄마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버스로 20분이라니 거의 옆 동네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사 가는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뭘 해줄까? 뭘 가져다 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이불은 새 걸로 사줘야 하나? 냉장고엔 뭐가 필요할까? 그릇은 충분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반찬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멸치볶음, 김치볶음, 콩자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반찬통 6개를 꽉 채워서 들고 갔어요. 딸의 새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제 자주 올 수 있겠구나.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손주들 봐주고 나도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딸 집에 갔습니다. 비 오는 날도 갔어요. 버스 타고 20분이면 되니까 아침에 반찬 만들어서 점심때쯤 갖다 주면 딱 좋았거든요. 처음엔 딸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요즘 너무 바빠서 장 볼 시간도 없었는데. 어머,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딸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반찬통을 들고 딸 집 문 앞에 서면 벨 누르기 전에 항상 한 번 숨을 골랐어요. 오늘은 뭐라고 반겨줄까? 뭘 더 해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월요일엔 국 끓여주고, 화요일엔 나물 무쳐주고, 수요일엔 생선 구워주고, 일주일이 그렇게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냉장고보다 딸 집 냉장고 사정을 더 잘 알 정도였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딸 생각부터 했어요. 얘가 이거 좋아했지.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오이 냉국 해줘야지. 장바구니가 무거워도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반찬통에 담고 뚜껑 닫고 다시 버스 타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는 것, 채워주는 것, 돌보는 것.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으니까요. 엄마, 고마워라는 말이 또 왔어 로 바뀌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라던 말이 엄마, 너무 많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이고, 요새 바쁜가 보다. 일이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번에 가져다 준 반찬 아직 다 못 먹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더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건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가. 천천히 먹어. 그러면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딸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고, 많이 바빴나 보네. 요새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나? 딸이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응, 요새 야근도 많고 해서. 근데 엄마가 해준 반찬은 먹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돼. 먹어야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어야 해서.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제가 갖다 준 반찬이 빨리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엔 사나흘이면 텅 빈 반찬통을 돌려받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반찬통 좀 돌려줄래? 하고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미안. 깜빡했어라고 답했지요. 깜빡했다는 말.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예전엔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바로 엄마, 너무 맛있었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깜빡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진 걸까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우면 말해. 딸이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야? 고마운데. 그 뒤에 숨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워. 고맙긴 한데 힘들어. 고맙긴 한데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계속 해주고 싶었습니다. 멈추면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우리 집 좀 봐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사위랑 낮에 나가야 하는데 택배가 온대. 물론 당연하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집 열쇠를 받아갔어요. 택배를 기다리면서 청소라도 해줄까 싶어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거실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모자란 게 있나 확인하려고요.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뚜껑을 열어보니 손도 대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어떤 건 이미 상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그 초록색 위로 하얀 곰팡이, 멸치볶음, 딱딱하게 굳어 맛없어 보이는 모습. 제가 정성껏 만든 것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한 게 뭐였는지. 나는 주는 사람이라 행복했지만 받는 사람은 버려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짐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고르고 집에 와서 다듬고 정성껏 볶고 무치고 끓여서 담았던 그 모든 시간들. 딸은 그걸 냉장고에 넣고 미안해하고 결국 버리면서 또 미안해했을 겁니다. 매번 반복해서. 저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곰팡이 핀 것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정성을, 제 시간을, 제 사랑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딸을 위한 거였나 아니면 나를 위한 거였나? 쓸모 있고 싶었던 내 마음을 채우려고 딸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도 냉장고가 깨끗해진 걸 알았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반찬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매번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엄마가 자주 오는 게 좋아. 근데 반찬을 다 못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게 부담이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거부한 건 저 아니었어요. 반찬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은 반찬이었죠. 저는 딸이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딸은 못 먹어서 미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믿었지만 받는 사람은 매일 미안했던 거예요. 제가 해준 게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이 해줬을까? 딸이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쓸모 있는 엄마이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해줬던 거지요. 딸의 냉장고를 채우면서 사실은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느꼈던 공허함,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쓸쓸함, 그걸 반찬으로 메우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딸한테는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구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사랑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서도 딸 생각이 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딸 생각이 났고,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이 보였고, 시장 가는 버스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딸을 핑계로 나를 위해 살았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슬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갑자기 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반찬통도 장바구니도 과일도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도 될까? 괜히 민망하진 않을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은 엄마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딸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딸이 제 뒤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반찬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찬 말고 그냥 얼굴 보러 왔어. 딸이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도 제 옆에 앉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위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편해 보였어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딸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던 거지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원한 건 반찬이 아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부엌에서 뭘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거실에 앉아서 같이 웃어주는 엄마. 제 손이 바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딸이 원했던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해주지 않기. 딸이 요청할 때만, 그것도 이틀 안에 먹을 만큼만 만들기. 처음엔 참 어색하고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딸이 저를 잊는 건 아닐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을래? 예전엔 제가 먼저 밥 먹었니? 반찬 필요하니 물어봤는데, 이젠 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만나면 밥을 같이 먹거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제가 뭘 해주지 않아도 딸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신기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정말 가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된장국 해줄 수 있어? 엄마 된장국 생각나. 그럴 때 저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딱 2-3끼 먹을 정도. 작은 반찬통 하나에 담아서 갖다 줬지요. 그러면 딸은 이틀 안에 다 먹고 깨끗이 씻은 통을 돌려줬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편했어요. 딸도 편해 보였고요. 정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부담이 사라진 거였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예전엔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줄 때마다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 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 엄마한테 부탁해서 받으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양도 적당하니까 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많이 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적당히 줄 때 더 감사하게 받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도 그런 거였습니다. 넘치면 넘칠수록 무거워지고 적당하면 적당할수록 소중해지는 것.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있잖아. 그때 해주던 무국 생각나. 요새 입맛이 없는데 엄마 무국 먹고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물을 샀습니다. 큰 거 하나 사려다가 작은 걸로 골랐어요. 많이 끓이지 않으려고요. 집에 와서 물을 썰고 멸치 육수를 내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국을 딸이 맛있게 먹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빈 통을 돌려줄 거라는 것.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국을 작은 통 하나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고 딸 집으로 갔어요. 딸이 문을 열고 반가워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딸이 국 냄새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금방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부엌 정리를 하거나 이것저것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고 나왔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딸이 반찬통을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깨끗이 씻은 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맛있었어. 다 먹었어. 저는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졌어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손글씨였어요. 엄마, 이만큼이 딱 좋아. 그리고 이만큼이 나한테는 사랑이야. 저는 그 쪽지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만큼이면 충분하구나. 이만큼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리구나. 예전엔 제 사랑이 넘쳐서 딸을 숨막히게 했다면 이제는 딱 맞는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고마워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주는 것. 저는 그 쪽지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볼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요. 사랑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해야 좋은 거라는 걸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사랑은 줄어든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예전엔 딸의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게 사랑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주고 채워주고 돌봐줘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서울대 가족관계연구소 10년 추적 조사가 증명했듯이 딸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러서는 것, 내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보다 미안해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조금 덜 해주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은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비워두는 거니까요. 그 빈자리에서 상대방도 숨을 쉴 수 있고 나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과 딸이 여전히 편안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린 이 작은 결정 때문일 겁니다. 조금 덜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딱 맞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